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2월 초에 올렸던 1순위 청약 조건 특별 공급 당첨 비법에 대한 동영상에 제가 그 동영상 녹음하는 도중에 그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한 그 가점제와 추첨제 요 퍼센트를 제가 반대로 말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댓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하고 또 추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85초가 경우 추첨 70, 가점 30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추첨을 30으로 했고, 가점을 70으로 아마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입니다. 그게 조정 대상 지역, 이거와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지역과 규제가 되지 않는 지역의 추첨제와 가점제의 적용 비율은 다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안 되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이 되겠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100%가 추첨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즉 청약 가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75%가 가점, 추첨은 25%가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점,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84점을 만점으로 하는 이 가점제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게끔 이렇게 만든 제도가 85제곱미터 이하에는 많이 형성되어 있고 85 초과에는 가점이 30%, 추첨이 70%니까 큰 평수 30평이 넘는 뭐 40평, 50평, 60평 같은 큰 평수는 추첨제가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혹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큰 평수를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투기가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전체가 가점제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는 50대 50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이 지금 어떤 지구인지, 어떤 지역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규제 지역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 즉 청약 가열 지역인지 투기 가열 지구인지를 잘 살펴보고 가점제와 추첨제 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는 전략상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85제곱미터 이하를 넣으시는 게 훨씬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나는 가점이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85제곱미터 초과 큰 평수를 넣는 게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여기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청약홈에서 특공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약홈, 한국감정원에서 만든 청약홈에는 특별 공급이 먼저 하고 그 다음날 바로 1순위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이 끝나는 5시 30분 이후로 한 오후 8시 정도에 청약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특별 공급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 공급 경쟁률을 살펴보고 84A가 높은지 84B가 높은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을 넣으실 때 청약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청약을 넣으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 며칠 전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가 다시 또 추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신혼부부들도 이제는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신혼부부도 이제는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민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30% 물량에 우리 140%,
그다음 맞벌이는 160%까지 올라갔고요. 우선 70%, 민영의 우선 70%는 혼자 버는 사람은 100%, 맞벌이는 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같은 경우는 지금 160%까지, 이 140%, 160%에 대한 개념은 작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2021년도가 이제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2020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체크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그걸 체크를 하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160%까지 가능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래 보시면 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30% 이하였다가 이제는 160%까지 이것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하나 예측을 하다 보면 3인 이하 같은 경우 160%까지 간다라고 보면 이제 889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4인 가구면 이제 한 1억이 넘어가도 이제는 특별 공급을 넣을 수가 있다. 물론 신혼부부 중에서도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을 수 있듯이 집이 없는 신혼부부 중에서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요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 이후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혼인기간, 특히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주택을 소유한,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기준이 되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특별 공급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집이 있다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기 전,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만 집을 팔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는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산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혼인신고하고 나서는 집을 소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고 자격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청약이 부적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데, 요 청약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는 게 유리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 그러니까 한 번도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넣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청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당첨 기준을 정할 때 아기가 많은 사람 기준,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청약하신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이런 어떤 그 특별 공급 중에서도 점수가 좀 높은 사람을 당첨시키는 방법인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면 여기에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결정하고 당첨을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중에서도 점수가 낮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가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들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아기를 기준으로 아기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엊그제 1순위 자격 조건과 특별 공급의 당첨 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질문 사항과 제가 좀 잘못 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 겸 해서 추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